네, 청장님 배준영 의원입니다. 이 노트북을 보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돼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은 억울한 세금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전체 국가의 세수 중에 한 3분의 2 정도를 국세청이 걷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니까 연간 그 과오납 환급금 액수가 한 30.5조 원에 달했는데 과오납이라는 게 뭡니까? 예, 잘못된 납부에 관해서 발생하는 포괄적으로 잘못된 납부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연간 한 5에서 7조 원 규모의 세금을 국세청에서 좀 더 거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체로 직권 경정을 통해서 과오납을 확인한 건 6%밖에 안 되고 납세자가 직접 경정 청구로 한 게 54%, 또 불복해서 한 게 30%, 착오로 이중 납부로 한 게 10% 정도 되니까 과오납 환급의 한 8, 90%가 납세의 자구 노력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퍼센티지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예, 저희들 환급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노력하고 신고 계시죠? 전에 이 환급 내역 신고 안내나 네. 신고서 서비스 같은 걸 좀 제공하고 또한 이제 불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네. 가시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오납을 통해서 실제로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국고에는 문제가 손해가 없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거든요. 그 청장님, 지금은 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몇 %입니까? 1.2%입니다. 1.2%죠. 현재 한국은행 금리는 기준 금리는 몇 %입니까?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잘못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돌려받는데 1.2%밖에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율과 그 환급 가산금 이자의 이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세청이 이렇게 잘못 걷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환급 가산금 그 이자를 줄 때 이거는 그대로 국고에서 나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은행에서 이 세금을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국고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은 1년에 5조에서 7조 원 정도 그 잘못된 세금을 걷어들여서 1년에 한 2천억 원 정도는 정부가 손해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에 2천억 원이면 꽤 큰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노력하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국고에 연간 2천억이나 손해 보게 하고 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은행 이자율과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그 차액에 손해 보게 하는 이런 거는 그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급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 강제징수는 독촉, 재산조사, 재산압류, 매각 이런 절차인데 환급금은 시행령에 단순히 지급 방법만 명시되고 있고 안내나 뭐 이런 것을 여러 번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노력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환급 신청 시에 계좌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수령 환급이 좀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장님, 그리고 이 이스타 항공에 관련해서 그 탈세 제보가 있었는데 접수 번호가 186H 뭐 어쩌고 이렇게 되는데 2020년 7월에 이어 2021년 4월에 두 번이나 국세청에 관련 제보를 했지만은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있는데 이스타항공 실질적 지배회사 등 여러 회사를 차명으로 보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문제, 자녀들을 주제로 하는 이스타홀딩스를 설립한 후 이스타항공 주가를 현저히 저가로 매각한 문제 등등등 해서 했는데 국세청은 이렇게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니까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에 소요된 예정 기간과 처리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보자에게 중간 통지를 하여 처리 예정 기간이 경과된 때는 추가로 소요될 예정 기간을 재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왜 그걸 안 해주시죠? 개별 납세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은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고 통보를 하는 아니 걸로 근데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거는 반송이 통보를 좀- 하면 반송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통보를 하면은 제보자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연락처를 좀 다르게 네, 적어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자주는 있습니다. 네. 본인이 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절차를 준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이런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국세청에서 이스타 관련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 증거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그 다시 말하면 검찰 조사 재판을 이유로 중지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실 수 없으면요. 근데 동법 84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대법원 판단이 끝날 때까지 모든 그 이런 세무조사나 이런 건 올스톱 되는 게 그 국세청의 관행입니까? 왜 권한을 왜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에서 말씀드리기 아니 좀 제가 일반적인 원칙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중인 거는 재판 중이라기 때문에 그 검찰이라든지 이런데 그 자료를 요청하거나 받아갖고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권한을 왜 행사하지 않느냐? 행사하지 않. 정부가 필요한 게 이제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그렇고 뭐 조사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재판 중이라 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